승리는 전설적인 그룹 빅뱅의 전 멤버입니다. 본명은 이승현으로 1990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리드 댄서와 서브 보컬을 맡았으며 활발하고 똑똑하며 재치 있는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K-팝 역사상 가장 큰 실패 중 하나와 함께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대의 신동으로 불리고 K-팝 최연소 사업가이자 YG 엔터테인먼트의 자랑이었던 그는 결국 한 세대의 죄인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찬란한 영광에서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진 여정, 그리고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11가지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빅뱅으로 데뷔하기 전 승리는 고향 광주에서 이미 춤의 신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2005년 엠넷 프로그램 렛츠 코크플레이 엠넷 배틀 신화에 출연하여 15세의 어린 나이에 뛰어난 춤 실력과 자신감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승리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었고 2006년 MBC 다큐멘터리 빅뱅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그는 무대 감정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탈락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만에 잠도 자지 않고 연습에 매달렸고 양현석은 그의 열정과 끈기를 인정해 다시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그 결과 승리는 빅뱅의 마지막 멤버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기술, 그리고 두려움 없는 도전 정신 덕분에 그는 팬들로부터 신동 무대 천재라는 별명을 얻으며 2세대 아이돌의 진정한 신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성기 시절 승리는 한국 연예계에서 그레이트 승추비로 불리며 유머러스하고 영리하며 성공적인 아이돌 사업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빅뱅 내에서도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트렌드를 읽고 사업을 이끄는 아이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조이 댄스 아카데미를 설립해 수많은 아이돌을 배출했고 몽키 뮤지엄 바, 아오리라멘 식당, 앤드이어 카페 체인, 그리고 DJ 회사 내추럴 하이 레코즈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아오리라멘은 2016년 강남에서 첫 오픈한 1년 만에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전역에 30개 이상의 매장을 확장하며 아이돌 출신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스캔들이 터지면서 승리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출은 급락했고 매장은 연이어 문을 닫았으며 결국 2020년 아오리라멘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승리의 가장 화제가 된 프로젝트는 클럽 버닝썬으로 그는 이곳에서 대표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승리의 성공을 상징하는 장소로 평가받았지만 이후 K-팝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 1월 한국은 K-팝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 불리는 버닝썬 게이트로 충격에 빠졌으며 그 중심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버닝썬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클럽으로 승리가 대표이사이자 이문호 대표와 공동 소유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내에서 폭행, 마약, 성매매 알선, 경찰 유착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승리와 그의 지인들인 정준영, 최종훈 등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대화와 불법 행위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승리는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자금 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등 총 9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그는 한국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써 가수로서의 커리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돈이나 범죄가 아닌 발리에서의 충격적인 사생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3년 10월 디스패치와 뉴스원은 동시에 승리의 발리 이족 외도서를 보도하며 한국 연예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서로 다른 두 여성과 각각 발리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9월 1일 친구 모임 내의 여성 A와 공식적으로 열애를 발표한 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함께 발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끝나자마자 승리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또다시 발리로 향했으며 이번에는 다른 여성 B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많은 기사와 네티즌들은 승리는 감옥에 다녀와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으며 출소 후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점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캄보디아 납치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시기 승리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2024년 1월 승리는 푸놈펜에서 열린 맥주 브랜드 프린스 브루잉의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그의 발언 또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내가 캄보디아에 간다고 하자 지인들이 다들 위험하지 않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말해라.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직접 봐라. 나에게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멋진 나라입니다. 무대 위에서 승리는 노래하고 춤추며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리고 오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캄보디아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출소 후 프린스 브루잉 이름으로 공연을 한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논란은 2024년 2월 조선비즈의 보도로 더욱 커졌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승리가 공연한 행사에 등장한 로고의 주체인 프린스 브룩은 미국 재무와 영국 정부로부터 캄보디아 및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의 금융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회장 천주는 미국 법무부에 의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4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해당 조직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 146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승리는 어떠한 공식 입장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군 복무 중 중도에 강제 전역당한 적도 있습니다. 버닝썬 스캔들이 폭로된 이후 그는 2020년 3월 입대하며 언론의 관심을 피하고 군 환경에서 재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잠적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외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전 과정을 군사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승리는 20회가 넘는 군사 재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자 국방부는 그를 공식적으로 군에서 제적하고 사건 기록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했습니다. 형사 범죄로 인해 K-팝 스타가 군 복무 중 제적된 것은 한국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비록 범죄 행위로 악명 높아졌지만 한때 승리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일본인 특유의 유머 감각까지 깊이 이해한 몇 안 되는 한국 아이돌이었습니다. 음악 방송에만 출연하는 대신 그는 작은 예능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꾸준히 출연하며 개인식 유머와 소통 방식을 배워갔습니다. 그의 유연함과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덕분에 승리는 점차 일본 시청자들의 호감을 얻었고 후지TV와 니폰TV 등 주요 방송사의 단골 게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국민 개그맨 아카시아 선마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승리를 정기 게스트로 초대하며 일본 사람을 진짜로 웃길 수 있는 드문 외국인 아이돌이라 칭찬했습니다. 밝은 에너지와 진지한 태도로 그는 일본 예능계에서 입지를 넓혔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MC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인지도 덕분에 빅뱅은 일본에서 첫 광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승리는 일본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국 아이돌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YG 전 대표 양현석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SBS 퍼니와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개인 채팅방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2억 원을 따서 세이브뱅크라는 곳에 넣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VIP 전용 카지노 내부 자금 보관 계좌로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8월 8일 채널A는 승리와 양현석이 MGM 그랜드 호텔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총 200억 원, 약 1600만 달러 규모의 금액을 베팅했으며 이 중 승리가 약 130억 원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VIP룸은 최소 15억 원, 약 130만 달러를 예치해야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들의 도박 규모와 사치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이후 한국 경찰은 승리와 양현석의 출입국 기록 및 거래 내역을 확보해 해외 원정 도박 및 위반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한 오락이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금 세탁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버닝썬 스캔들에 휘말리기 전 승리는 재능과 야망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시끄러운 연애사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활동 내내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유명 미녀들과 수차례 열애설이 휩싸였습니다. 2012년 일본 주간지 슈칸 분슈는 승리가 배우 쿠보 안나와 키스를 나누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쿠보 안나는 성룡의 아들 방조명의 전 연인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 언론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진이 너무 명확하게 찍혀 있어 YG 엔터테인먼트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열애설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 언론이 승리가 한 외국인 여성의 손을 잡고 클럽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YG는 그 여성은 승리의 친구이자 통역사이며 술에 취한 승리를 부축한 것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중국 언론이 사진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그는 또 한 번 중국인 여성 팬과의 열애설이 휩싸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해당 기사들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디스패치는 승리가 모델 겸 배우 유호연과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열애설은 이후 수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련의 스캔들이 터지기 전 이미 그의 운명을 예견한 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한 네티즌이 관상으로 본 승리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승리는 화무11홍 즉 꽃의 절정은 열흘을 넘지 못한다는 운명을 타고났으며 젊은 나이에 영광을 누리지만 서른이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작성자는 또 승리의 짙은 다크서클을 방종과 기운의 소진을 나타내는 불길한 징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빅뱅의 정점에서 승리는 버닝썬 스캔들로 추락했고 명예도 커리어도 자유도 모두 잃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 글을 K-팝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언이라 부르며 지금도 승리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마다 회자되는 예언의 글로 남아 있습니다. 승리 한때 승리를 상징하던 그 이름은 이제 추락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